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겨울철 난방기 점검과 관리 요령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난방기 점검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상 히팅앤쿨링을 직접 찾아왔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필상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 히팅앤쿨링의 정필상입니다. 네, 먼저 정상 히팅앤쿨링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저희 회사는 한인사의 최대의 종합설비회사입니다. 설비회사라는 것은 기계 장치를 써서 냉난방을 할 수 있고, 냉난방뿐 아니라 HVAC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공기를 움직이는 모든 설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냉난방기뿐 아니라 상업용 대형 냉난방기, 그리고 식당 주방의 캐노피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캐나다의 경우는요,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그 퍼니스 방식의 그러한 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예, 캐나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퍼너스와 같은 공기를 강제로 송풍해서 하는 난방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Forced Ai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과 달리 물을 데워서 난방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낸 다음에 난방을 하게 하는 하이드로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닉 시스템은 현재 캐나다의 가정용 또는 커머셜에서 40% 미만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Forced Air 시스템은 가스를 떼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로서 오일을 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스가 요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가스로 공기를 데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온돌도 하이드로닉 시스템의 일종인데요. 온돌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캐네디언들도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지하 전체를 온돌로 깔거나, 아니면은 부엌이나 화장실 바닥이 타일처럼 차가운 표면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겨울에 맨발로 서게 되면 굉장히 발이 시립니다. 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온돌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은 한국에서 하는 온돌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컨트롤만 조금 다른데요. 이런 컨트롤 시스템은 유럽에서 가져온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기를 데펴서 하는 난방 방식인 퍼니스의 종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퍼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떼서 공기를 데우는 퍼너스는 저효율 퍼너스가 있고, 그 다음 고효율 퍼너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퍼너스는 저효율 퍼너스입니다. 아마 20년 이상 된 집에는 90%가 이런 저효율 퍼너스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고효율 퍼너스로 교체를 하셨다면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퍼너스가 저효율인지 고효율인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지하실에 내려가셔서 퍼너스를 봤을 때 여기처럼 메탈로 벤트가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100% 저효율 퍼너스입니다. 저효율 퍼너스는 가스를 100브러치 가스를 뗐을 때 설계상으로는 80브러치가 집안을 데피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0%가 이 굴뚝으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5년, 20년 쓰시다 보면은 열교환기에 열교환 장치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퍼너스 자체의 성능도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계산을 해볼 경우에 60% 안팎의 효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브러치 가스를 썼을 경우에 60브러치는 집안을 데피는 데 쓰고, 나머지 40불은 이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낭비가 심한 퍼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런 퍼너스는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효율 퍼너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고효율 퍼너스는
연료의 92%에서 95%까지를 집안을 데우는 데 쓰고 5% 안팎만 굴뚝으로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벤트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퍼너스 위에 메탈 파이프가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파이프, 과거에는 까만색을 썼습니다만 요즘은 흰색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코드가 바뀌었는데요. 이런 파이프가 있다면 92% 이상 효율을 가진 고효율 퍼너스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퍼너스로서는 이런 타입의 퍼너스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을 봐서는 똑같이 벤트 파이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퍼너스와 저 퍼너스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퍼너스는 이 안에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소비자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속에 있는 블로어 팬이 다릅니다. 이 블로어 팬이 저 퍼너스의 경우에는 직류 모터로, 교류 모터로 블로어 팬을 돌리게 되는데 이 퍼너스는 직류 모터로 블로어 팬을 돌립니다. 직류 모터로 블로어 팬을 돌렸을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또다시 20%에서 30% 이상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단일 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 세탁기나 냉장고, 오븐,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단일 어플라이언스 중에서 연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퍼너스인데, 이 퍼너스에서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 블로어 팬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20%에서 30%의 전기를 세이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전기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고효율 퍼너스 중에서도 DC 모터가 달려있는, 블로어 팬을 돌리는 DC 모터가 달려있는 이 퍼너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그 리베이트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캐나다 정부에서는 고효율 퍼너스, 특히 DC 모터가 달려있는 퍼너스에 대해서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가장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코에너지라는 정부 관련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고효율 퍼너스, 특히 DC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퍼너스를 설치할 경우에 홈오너에게 맥시멈 $1,0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0가 연방정부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500불,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500불 해서 합해서 $1,000의 리베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파워 어소리티 OPA라는 기관에서 ECM 모터, DC 모터가 달려있는 저 퍼너스에 대해서 125불을 다시 리베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신형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역시 25불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가스 공급 회사인 엠브리지에서 고효율 퍼너스를 설치했을 때 $100의 리베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탯에 대해서 $15를 리베이트를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리베이트 금액은 퍼너스에 대해서 $1,265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엔지니어로부터 홈 에너지 인스펙션, 오디팅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는 어느 정도의 열 효율이 있는 집이고 인슐레이션은 어떻고 창문의 인슐레이션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이 집의 에어 리킹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오디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디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오디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50 플러스 GST 이 정도가 차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홈오너가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오디팅을 받았을 경우에 이 오디트 협회에서 다시
150불은 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오딧 비용으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300불 플러스 GST 안팎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고 리베이트 받는 방법도 다양하고 서류 절차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홈오너가 페이퍼워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이런 대부분의 작업들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홈오너의 경우에 그 난방기 점검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너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필터 교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필터 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필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다가 처음으로 하우스를 사셔서 자기 집을 갖게 되면은 가장 생소해 보이는 어플라이언스가 바로 이 퍼너스입니다. 또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 역시 퍼너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이 때문에 필터가 어디에 있는지, 필터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이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퍼너스와 이 닥트라고 그러는데, 닥트와 퍼너스가 연결된 이 사이에 대부분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꺼내 보시면은 이런 얇은 1인치 두께의 먼지를 걸러주는 망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꺼내서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메모하셔다가 홈디포나 캐네디언 타이어 같은 데 가시면은 같은 숫자의 필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넣으실 때 이곳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공기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이 퍼너스에서는 공기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필터를 끼워줘야 되는데요. 이 퍼너스의 경우에는 닥트에서 퍼너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퍼너스가 마찬가지고요. 이 닥트가 이쪽에 붙어 있다면 반대편에서 퍼너스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그래서 퍼너스 쪽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새로운 필터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퍼너스에 이런 두꺼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께가 5인치 정도 되는 필터인데요. 이런 타입의 필터는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1인치 두께의 필터가 70% 정도의 먼지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필터는 95% 이상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집안 공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쓸 수 있고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와서 특히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때문에 이러한 타입의 필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과거에 일렉트로닉 에어 클리너라는 필터가 있었습니다. 전자식 필터가 있는데요. 이 전자식 필터는 두께는 이런 타입의 두께처럼 두껍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타입의 필터인데요. 전자식 필터가 다른 점은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나 혹은 여기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조그만 라이트가, LED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라이트가 있다면 바로 전자식 필터입니다. 그래서 전자식 필터는 강력한 전기적인 힘으로 이 필터를 통과하는 먼지와 유기물을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탈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가 바로 먼지나 유기물질을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오존을 발생시킵니다.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속에 있는 산소가 오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존은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에어 클리너는 가능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고효율 난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올겨울이 되기 전에 고효율 난방기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그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얼마나 절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가스 요금이 연간 2,000불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경우에요. 고효율 퍼너스로 교체를 하면은 1,200불 정도면은 커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세이브되는 800불 정도의 가스 요금 플러스 직류 모터가 달려있는 퍼너스를 설치할 경우 또다시 200불 이상의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됩니다. 결국 연간 1,000불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요. 이 정도라면은 불과 2년 내지 4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고급 퍼너스를
교체할 때 드는 투자 비용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차이가 또 얼마큼 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요즘에는요, 그 전기요금이랑 뭐 가스요금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가스 요금을 부과를 하는 회사 컴퍼니의 사람도 아니고 전기요금을 부과를 하는 하이드로의 사람도 아니지만 엠브리지에서 이에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오일일 경우에 716불을 때야 원하는 양의 히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기는 일렉트리시티는 471불이면 됩니다. 오일보다는 전기가 많이 싸죠. 그러나 내추럴 가스는 여전히 전기보다 30%가 싼 329불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스 요금은 전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물탱크 같은 경우에 렌트를 해서 쓰시는 그런 가정도 있던데, 그렇다면 그 퍼니스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도 렌트가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과거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큰 회사에서 물탱크 렌탈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는 물탱크를 렌트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릴라이언스라는 또 다른 회사가 등장해서 물탱크 렌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릴라이언스라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물탱크 렌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물탱크를 설치해드리고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퍼너스나 에어컨디셔너에 대해서도 렌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릴라이언스와 손을 잡고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토론토 온타리오 마켓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셋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렌탈과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것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렌탈일 경우에 렌트해준 회사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프리로 고쳐줍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로 자기가 물탱크나 퍼너스를 사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고쳐야 되겠죠.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난방기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집안이 특별히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이럴 때 가정에서 손쉽게 이런 건조함을 조금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난방을 하게 되면 집안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이 때문에 가습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타입의 가습기는 과거에 많이 애용하던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뚜껑을 열어보시면 여기처럼 드럼 타입의 패드가 있고 이 패드 밑에 물받이 팬이 있습니다. 이 팬에서 물을 적셔 가지고 집안을 습도를 올리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 팬 속에 많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살고 있다가 닥트를 통해서 집안 전체에 공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드럼 타입의 휴미디파이어는 가능하면 빨리 물을 잠그시고 제거를 하는 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휴미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보시면은 물이 위에서 이 패드를 따라서 흘러내린 다음에 이 호스를 따라서 빠지게 됩니다. 이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서식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가습기를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족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습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40에서 50 정도로 유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가습기 위에 보면은 다이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휴미디스탯입니다. 습도계인데요. 습도계를 40에서 50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는 것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구나 피아노나 마룻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정상 히팅앤쿨링 정필상 씨와 함께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난방기 점검과 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환절기엔 일교차가 심해져서 신체 저항력 또한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땐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한방 건강차가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